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 정약용. 우리는 흔히 사랑을 뜨거운 열정과 화려한 고백으로만 이해하려 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극적인 사건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너 없으면 못 산다는 식의 불타는 언어로 사랑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인생의 긴 강을 건너온 지혜로운 이들은 안다.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는 진짜 사랑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묵묵히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절절하고도 고요한 사랑의 증거가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나먼 강진 유배지에 있을 때 한양에 있던 그의 아내 홍씨 부인은 시집 올 때 입었던 낡은 붉은 치마를 잘라 소포로 보냈다. 십수년간 이어진 유배 생활로 남편의 책값이 떨어졌을 것을 염려한 것이다. 다산은 그 낡고 빛바랜 치마폭 위에 두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하피첩이다. 이 낡은 치마폭 안에는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마디 없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학문을 향한 아내의 깊은 존경과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식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고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향한 깊은 이해와 지지로 표현된다. 오늘 우리는 다산 부부의 이 고요하고도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첫 번째 행동은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녀만의 고유한 시간과 꿈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미성숙한 사랑은 집착과 통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는 여자가 자신만의 세계를 갖는 것을 불안해하고 그녀의 모든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기를 강요한다. 그녀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려 하면 은근히 질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며 결국 그녀의 세상이 자신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갇히도록 만든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소유욕일 뿐이다. 반면 진정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녀가 자신을 만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삶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녀가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의 꿈을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한다. 그는 여자가 자신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만남으로써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여자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그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첫 번째 팬이 되기를 자처한다. 52세 최 여사의 사연이 그렇다. 그녀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남편의 반대와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붓을 꺾어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 후 그녀는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당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작은 화실을 꾸며주고 그녀가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분담했으며 그녀가 완성한 첫 작품을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칭찬해 주었다. 최 여사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절반을 되찾아 주었다고 말한다. 여자의 시간과 꿈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첫째, 그는 여자의 혼자만의 시간을 신성하게 여긴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서로에게서 잠시 벗어나 각자의 내면을 돌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여자가 혼자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을 불안해하는 대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준다. 둘째, 그는 여자의 인간관계를 존중한다. 그는 여자가 자신을 만나기 이전부터 맺어온 소중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질투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친구들을 자신의 친구처럼 환대하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좋은 사위이자 아들, 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그는 여자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안다. 여자가 새로운 학위나 자격증에 도전하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쪼개어 그녀의 학비를 보태주고 그녀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분담한다. 그는 여자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아내 홍씨 부인이 단순히 집안일에만 매몰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아내가 책을 읽고 학문을 계속하기를 끊임없이 독려했고 집안의 대소사를 아내와 의논하며 그녀를 동등한 인격적 동반자로 존중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여 하나가 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마침내 더 크고 아름다운 함께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여정이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두 번째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그녀 앞에서 용기 내어 드러내는 것이다. 세상은 남자에게 평생 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두려움을 느껴서도 안 되며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여야 한다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 많은 남자들이 이 갑옷을 입은 채로 사랑을 한다. 그들은 여자 앞에서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결코 자신의 불안이나 약점을 내비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여자의 환심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진정한 친밀감과 유대감은 서로의 가장 강한 모습이 만날 때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끌어안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 48세 박 부장은 최근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짜증과 무관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내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나 사실 너무 무서워. 내가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며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고백했다. 그 순간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녹아내렸다. 아내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걱정하지 마.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해주었다. 박 부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그의 눈물과 고백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아내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남자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솔직한 인정이며 나는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동반자 관계에 대한 요청이다. 이는 여자를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다산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에는 그의 강인한 학자적 면모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아내에 대한 깊은 의존과 신뢰가 곳곳에 묻어난다. 그는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고, 자신의 학문 활동이 아내의 희생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야말로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열쇠이다.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그녀 앞에서 완벽한 영웅이 되려 애쓰지 않는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상처와 불안을 드러내고 그녀에게 위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함의 공유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지는 바로 그 갈등의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성숙한 남자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그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언성을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 한다. 그는 싸움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여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기고 결국 관계 전체를 패배로 이끌고 만다. 반면 진정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싸움의 목적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에 있음을 안다. 그는 결코 여자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에게 여자는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나의 동반자이다. 최근 아내와 크게 다툰 50대 김 선생의 사연을 들어보자.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는 아내의 사소한 살림 방식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며 아내를 비난했고, 아내는 평생 살림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뭘 아느냐며 맞받아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어느 날, 그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가 문득 다산 선생이 강조했던 성찰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은 아내의 살림 방식이 아니라 은퇴 후 쓸모없어졌다는 자신의 무력감과 그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었음을 깨달았다. 김 선생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화가 났던 건 당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던 것 같소. 은퇴하고 나니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괜히 당신에게 화풀이를 했소. 정말 미안하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아내의 굳었던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렸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롭게 싸우는 법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배운다. 첫째,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과 우리 둘의 관계에서 먼저 찾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 둘째, 그는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말한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라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슬퍼라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한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나의 마음에 공감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다. 셋째,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부모님이나 집안을 들먹이는 말, 그리고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는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산 선생 또한 아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말을 아끼고 붓을 들어 그 마음을 먼저 글로 써보라고 가르쳤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다. 진짜 사랑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과정을 통해 증명된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는 것이다. 특히 단 한 번의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일상의 성실함 속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 세상에는 말로 사랑을 속삭이는 남자는 차고 넘친다. 너를 위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 너는 내 전부야라는 뜨거운 고백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그 말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영혼 없는 소음에 불과하며 때로는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교묘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40대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김 여사의 이야기가 그렇다. 그녀의 전 남편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로맨틱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기념일마다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를 여왕처럼 모신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를 해주기보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택했고 아내가 힘든 고민을 털어놓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기보다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다. 그의 사랑은 오직 말과 돈으로만 표현되었을 뿐 아내의 일상에 스며드는 구체적인 헌신과 배려는 없었다. 결국 그의 화려한 말들은 자신의 불성실함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포장지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다산 선생이 실용적인 학문, 즉 실학을 강조했던 이유는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실제 백성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다.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이다. 70세 윤 할머니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영감, 평생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예쁘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어. 무뚝뚝하기가 돌부처같지.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녀의 남편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아내가 좋아하는 구수한 누룽지를 직접 끓여주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아내를 마중 나왔고 아내가 아플 때면 말없이 등을 쓸어주며 밤을 새웠다. 그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된 성실한 행동 속에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이 그토록 중시했던 신의, 즉 믿음과 의리의 참모습이다. 진짜 사랑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는 그 꾸준한 행동으로 증명된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소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매일의 작은 배려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 남자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의 화려한 약속이나 뜨거운 고백에 현혹되지 마라.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일상을, 그의 오늘을 묵묵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지, 당신의 작은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앞에서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의 그의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야말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다. 결국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네 가지 행동, 즉 여자의 꿈을 지켜주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의롭게 싸우고 삶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것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것은 바로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밭으로 여기는 성숙한 마음이다. 다산의 지혜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서로가 가진 최고의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상호적인 수양의 과정이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 더 너그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 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비바람을 만나 다투기도 하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그 시련을 이겨낸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을 넘어 서로의 스승이자 제자가 되고 가장 든든한 전우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그대들이여, 더 이상 사랑을 화려한 말이나 극적인 사건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대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조용하고 꾸준한 행동 속에서, 그의 일상 속에 스며있는 배려 속에서 진짜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시길 바란다. 그 사랑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가장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소중한 기억을 깨우는 작은 종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어떤 이의 성실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처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 더없이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